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에 답을 드리는 앤서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가 무엇인지, 어떤 증상과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만성 두드러기는 두드러기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혹은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는 뚜렷한 자극 원인 없이 생기는 두드러기인데요. 증상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주요 형태는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팽진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고요. 혈관 부종의 형태로 눈꺼풀이나 입술, 얼굴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발진 없이 따끔하거나 아니면 가려움증만 있을 수도 있고, 가렵지는 않지만 피부 발진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 부위에만 발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인데요. 피부 묘기증은 피부를 긁거나 자극을 줬을 때 부풀어 오르는 타입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지연성으로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지연 압박 두드러기 타입은 장시간 압박을 받는 속옷 라인 같은 부분에 올라오는 두드러기고요.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한랭 두드러기 타입은 추위에 노출된 부위에 나타나거나 몸 내부의 온도가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데요. 전신적으로 가려움증, 팽진이 나타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운동을 하거나 뜨거운 물 샤워 등에 의해서 땀이 나거나 심부 온도가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타입입니다. 열 두드러기는 콜린성 두드러기의 한 형태로 열에 노출된 부위에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일광 두드러기는 햇빛에 노출된 이후에 발생하는 두드러기고, 평소 햇빛의 노출이 적은 부위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정 물질과 접촉해서 나타나는 접촉 두드러기도 있고요. 두드러기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습진이 함께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두드러기성 습진 혹은 두드러기성 피부염도 있고요. 이보다 조금 더 심한 형태인 두드러기성 혈관염은 발진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고 증상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착색이나 멍이 남기도 합니다.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흔히 알레르기 약이라고 말하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두드러기 증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약에 듣지 않으면 약제를 추가해서 사용하고요. 몸에서 두드러기 기운은 올라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하는데 그 기운을 꾹꾹 눌러서 점차 약해지도록 유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항히스타민제 복합요법에 안 들을 때인데, 이때는 면역조절제를 추가합니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경구제는 잘 사용하진 않고요. 주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은 면역조절제를 사용합니다. 스테로이드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3단계 치료로 알레르기 관련된 항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오말리주맙이라는 성분의 면역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요법을 시행하고요. 조절이 안 되면 항히스타민제를 추가해서 병용할 수 있습니다. 주사의 특성상 비교적 고가이고,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인과 악화 요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자체의 원인은 일형 과민 반응, 자가 면역 기전, 가성 알러겐, 신경 펩티드, 근곡의 인자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여기 어떤 원인에 의한지 알더라도 근본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악화 요인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보다는 악화 요인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약을 꾸준하게 잘 복용하셔야 됩니다. 약은 조절이 잘 되면 상담을 통해서 천천히 감량을 해볼 겁니다. 가려움증이 조절이 안 되면 약이 남아있더라도 참지 마시고 내원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올라올까 말까 할 정도로 두드러기 기운이 약해지면 그때그때 올라올 때마다 약을 복용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꾸준히 간격을 맞춰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긁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절대 긁지 마세요. 두드러기가 올라왔을 때 눈을 딱 감고 10분가량을 참아보시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손수건으로 둘러싼 아이스팩으로 냉찜질만 해주세요. 긁으면 주변으로 두드러기가 더 퍼지면서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게다가 피부에 상처를 일으킬 수가 있고 흉터나 착색이 발생하면 그것 또한 또 오래 지속됩니다. 세 번째로는 악화 요인을 피해야 합니다. 술을 중단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 술을 드시면 혈류가 증가하고 열이 오르면서 두드러기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피곤함을 해소해야 되는데요. 최대한 일찍 주무시고 수면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구에 따라 편차가 엄청 심한데 1년 안에 30%에서 50%의 사람이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있고 5년 안에는 50%에서 80%가량은 좋아지지만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약인 항히스타민제는 일반적으로 간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오랫동안 복용해도 특별히 위험성이 많지는 않은 약이고요. 위장장애도 거의 없는 약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영양제 드시듯이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잊지 말고 잘 챙기시고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